안녕하세요, 이하이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안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정부가 제안한 금융세제 선진화 대책의 문제점은 첫 번째, 장기 투자를 배려하지 않은 과도한 세율, 두 번째, 손실을 공제하는 방법에 지나친 징수 편의주의, 세 번째, 주식 양도세를 시행할 적절한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증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대책은 아직 최종 입법안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와 타 국가 벤치마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세의 저항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식 양도세율이 매우 과도합니다. 양도 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7.5%가 됩니다. 양도세 징수는 매월 한다면서 손실 공제는 이듬해 5월까지 정산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개인의 유동자금이 10년 만에 코스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세 등의 세금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양도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세율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은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 2천만 원 이하 10%, 8천만 원 이하 12%, 1억 7천만 원 이하 22%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라고 해서 차익과 배당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기도 하며 싱글, 부부합산, 부부개별, 부양자 여부에 따라 또 다릅니다. 가장 우대하는 것이 부부합산인데 이는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8천만 원까지 비과세, 5억 원까지 15%, 5억 원 이상 20%로 크게 낮아집니다. 사실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15%에서 20%의 장기 투자 영역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한국 정부의 제안은 주식 양도 차익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27.5%이나 그것이 1년 미만으로 줄어들면 무려 33%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은 1년 이상 보유하면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12.5%를 더 냅니다. 거의 세금이 2배인 셈이죠. 물론 차익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20%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8%의 격차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양도세율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양도세와 배당세가 매우 높았습니다. 최고 세율 기준 35% 양도세와 70%의 배당세가 있었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감세가 시작되었고 현재 주식 양도세와 배당은 최고 세율 기준 20%로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1970년대 및 그 이전은 주식 양도세와 배당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매우 높았던 시대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60년대에 최고 소득세율이 무려 90%를 초과하였으며 거의 사회주의 사회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다시 그런 초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시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잘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감세 정책이 시작되면서 소득세는 30%대 후반으로 정착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대우해 주었으며 법인세보다 주식 양도세를 훨씬 대우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가 되면 또 비슷해지는 상황까지 옵니다만 주식 양도세는 언제나 소득세와 법인세 대비 크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자, 90년대 초 이후 다시 소득세와 법인세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크게 내리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과세한다는 차원에서 보나 초단기 투자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보나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꾼은 생각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1년에 한 번만 과세하고 연말 기준으로 양도 차익과 차손을 정산합니다. 소득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손실 2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도 없죠. 한국과 일본은 손실 2월 기간을 일본은 3년으로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3년으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10년이며 미국, 영국, 독일은 마찬가지로 손실 2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야기꾼의 의견은 손실 이원의 공제 기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일부러 더 내려는 투자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양도세 발표의 적절한 자리였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은 2011년 이래 10년 정도 박스 P를 겪고 있는 등 한국 증시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 구간입니다. 동학 개미운동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옮겨오고 있는 소중한 시간이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증시 부양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자리이지 양도세 등으로 투자 심리를 꺾을 자리가 아닙니다. 자, 대만은 1989년 양도세 시행을 발표하고 이후 증시가 반토막 납니다. 물론 이게 양도세 때문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양도세가 아니고 달러 약세가 극심했던 자리가 지나가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왔던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대만은 증시 상승이 모든 끝난 이후에 양도세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양도세를 올리기 시작했으면 매우 큰 비난을 받았겠죠. 이후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양도세 징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난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대만 증시는 지금 현재 2019년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증시가 초화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부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표준 대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상태이죠. 지금은 세금을 거둘 때가 아니고 코스피를 부양해야 될 시기입니다. 증시가 활성화되어야 벤처기업이 활성화됩니다. 기업도 대규모 증설 등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증시 투자로 원달러 환율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한국 코스피에 대한 믿음으로 장기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노후 자금을 배당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로 30년 이후 연기금의 자금 유출이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의 캘퍼스 등을 벤치마크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증시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위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증시가 활성화되고 증시에서 돈 버는 사람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성공한 기술자형 경영자가 나와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공기업만 가려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핵심 포인트는 지나치게 높은 양도세율과 장기 투자 우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 그리고 매월 징수한다는 점과 손실 2월 기간에 3년 제한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은 양도세를 논할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뉴스 기사를 보면 핵심 포인트를 강조하지 않고 이중 과세 등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증권 거래세만 낮춰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금융 투자 과세에 대해 이야기꾼은 정부와 기재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습니다. 증권 거래세는 그냥 뒀으면 합니다. 외국인에 과세할 수 있으며
초단기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와 배당세를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지금보다 더 장려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미국보다 5% 정도 낮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금융 후진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여나 종합소득세 중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불행한 국부 유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연히 연말에 수익과 손실을 동시 정산해 양도세를 정해야 합니다. 손실 2월 기간 등의 제한도 불필요합니다. 양도세 부과 시점 역시 코스피 3000선을 훌쩍 넘은 다음에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